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은 끝났는데 마음은 쉽게 끝나지 않죠. 계좌를 닫아놓고도 미국 반도체가 또 밀리면 어쩌나, 어렵게 버틴 삼성전자가 다시 흔들리면 어쩌나 걱정부터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삼성전자 차트만 계속 되돌려보기보다 미국 증시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주가가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조정은 AI 반도체의 끝보다 높아진 기대와 실적 경계가 부딪힌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그 판단을 이어갈 근거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숫자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나스닥은 0.8% 가까이 밀렸고 S&P 500도 약세였지만 다우지수는 상승했어요. 엔비디아는 2.9% 떨어지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마이크론은 5.8% 넘게 밀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가량 내려갔고요. 그런데 메타와 아마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나 모든 빅테크가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반도체와 AI 하드웨어에 매도가 집중된 겁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비중 조절을 AI 산업 전체의 붕괴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반도체에만 매물이 쏟아진 이유는 뭘까요?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AI 관련 종목의 주가도 그 기대를 앞서 반영해 왔잖아요. 이럴 때는 실적이 나쁘다고 판단해서만 파는 게 아닙니다. 발표 뒤 변동성을 피하려는 자금, 수익을 먼저 챙기는 자금, 비싸진 평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자금이 동시에 빠져나옵니다.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투자비와 전력 부족,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심까지 겹쳤어요. 지금 가격에는 실제 수요 둔화가 확인된 결과보다 혹시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느냐는 경계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락을 가볍게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가가 7거래일 연속 밀렸다는 건 시장이 엔비디아에 요구하는 답이 그만큼 까다로워졌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매출이 예상치를 조금 웃도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지, 다음 분기 전망이 꺾이지 않는지, 신제품을 팔면서 총이익률을 지키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다만 아직 그 답이 나오기도 전에 AI 반도체가 끝났다고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에요. 주가 조정과 사업의 수요 둔화는 같은 말이 아니고 지금은 그 둘을 실적으로 가르는 시간이 가까워진 겁니다. 엔비디아가 직전 분기에 기록한 데이터 센터 매출은 752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늘어난 숫자예요. 회사가 제시한 이번 분기 전체 매출 전망은 910억 달러를 중심으로 위아래 2%이고 총이익률 전망도 75% 안팎입니다. 이미 잡혀있는 숫자만 보면 AI 서버 수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하기 어렵죠. 실적은 미국 현지 26일 장 마감 뒤 공개되고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에 결과가 나옵니다. 매출 제목 하나보다 데이터 센터 성장률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들으셔야 해요. 시장이 기다리는 건 과거에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보다 앞으로도 주문이 이어지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실적만큼 눈여겨볼 신규 소식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미국 오하이오의 포츠파이크 기술 캠퍼스에 대규모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시설은 오픈 AI가 고객으로 참여하고 전체 계획은 최대 8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초기 배치만 4.25기가와트로 설계됐고 엔비디아의 GPU와 CPU, 네트워크를 묶은 DSXX 플랫폼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SB에너지에 15억 달러도 투자하기로 했어요. 주변에는 최소 10기가와트의 신규 발전 설비와 42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투자 계획까지 붙어 있습니다. 실제 가동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지만 한두 분기 유행을 노린 투자라면 이런 장기 전력과 부지 계약까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AI 팩토리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공장이 원재료를 넣어 제품을 만들듯이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넣어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결과물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시설이에요. GPU만 쌓아놓는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GPU 옆에는 HBM이 붙어야 하고 서버용 D램과 저장 장치, 고속 네트워크와 광통신, 냉각 장치와 전력 설비가 함께 들어가야 하죠. 오하이오 프로젝트 하나가 엔비디아 매출을 당장
보장해주는 건 아니지만 AI 투자가 칩 한 종류에서 끝나지 않고 전력과 데이터 센터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를 미국 AI 인프라와 연결해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엔비디아가 클로버리프 인프라에 투자한 소식도 같은 방향입니다. 클로버리프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부지를 찾고 전력회사와 연결해 전기를 확보하는 기업이에요. 엔비디아는 이 회사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고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 센터 부지와 전력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클로버리프는 엔비디아의 DSX 플랫폼을 활용해 부지 선정과 전력, 냉각, 연산 설계를 함께 맞출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칩 주문을 기다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칩이 들어갈 건물과 전기부터 확보하려는 겁니다. AI 수요가 정말 끝났다고 판단했다면 전력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장기 시설을 넓힐 이유가 없겠죠. 다만 투자 금액과 완공 일정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실제 공사와 장비 발주로 이어지는지도 계속 살펴야 합니다. 이 움직임은 미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와 네이버, 브룩필드는 세종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는 AI 팩토리를 기존 55MW에서 2028년 200MW까지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장기적으로 1GW 규모의 AI 인프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조건부로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에요. 브룩필드도 최대 9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SK그룹과는 최대 2GW급 AI 팩토리와 차세대 AI 메모리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27,500개의 루빈 GPU를 사용하는 국가 AI 인프라 계획도 나왔습니다. 미국 한 곳에 과열된 투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와 기업이 AI 연산 능력을 산업 기반으로 확보하려는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이어질수록 GPU 한 장보다 그 주변의 메모리와 네트워크, 전력 공급 능력이 더 큰 병목으로 떠오를 수 있어요. 최근 신규 소식은 하드웨어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엔비디아가 AI 코딩 스타트업 풀사이드의 기술에 대해 60억 달러 규모의 비독점 사용권을 확보하고 별도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100명이 넘는 기술 인력이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프로젝트에 합류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의 신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 내용들은 회사가 모두 공식 발표한 확정 사업은 아니어서 그대로 실적에 넣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GPU 판매자에 머물지 않고 모델과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까지 AI 생태계 전체를 묶으려 한다는 방향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물론 이런 투자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과 손잡고 AI 인프라에 최대 5천억 달러의 제3자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장에서는 순환금융에 대한 걱정도 커졌어요. 엔비디아가 고객과 데이터 센터에 돈을 대고 그 자금이 다시 엔비디아 장비 구매로 돌아오면 수요가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질 수 있다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투자 발표 금액만 더해서 AI 호황이 영원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데이터 센터 사용률이 올라가는지, 고객이 스스로 비용을 감당하는지, 장비 발주가 매출과 현금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전력과 부지를 먼저 잡아도 실제 고객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대한 고정비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걱정을 잠재울 가장 가까운 계기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회사 전망을 받쳐주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유지된다면 지금의 반도체 매도는 AI 수요 붕괴보다 실적 전 위험 축소였다는 쪽에 힘이 실릴 겁니다. 특히 총이익률이 75% 안팎을 지키면서 공급 부족과 고객 주문이 이어진다는 설명이 나온다면 시장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숫자가 좋아도 다음 분기 전망이 약하거나 자금 조달 부담만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면 주가는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실적 발표 직후의 빨간불보다 컨퍼런스 콜이 끝난 뒤에도 매수세가 남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삼성전자에는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AI 팩토리가 늘어나면 HBM과 서버용 DRAM, 기업용 SSD 수요도 함께 커집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연산량과 메모리 탑재량이 함께 늘기 때문에 HBM4 공급 능력과 서버용 메모리 가격이 실적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메모리 공급사 전체에 유리한 큰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업황의 수혜를 온전히 받으려면 HBM 공급 확대와 고객 인증, 수율 개선이 실제 매출에 반영돼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장비주만 움직이고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붙지 않는다면 AI 투자 호재가 곧바로 삼성전자 주가에 힘이 됐다고 말하기 어렵죠. 산업은 좋을
좋을 수 있지만 종목별 실행 속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하나만 올려다보지 마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이 함께 멈추는지, 장중 반등의 거래가 붙는지,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기술주에 부담을 더하는지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만 반등하고 마이크론과 저장장치 종목이 계속 밀리면 실적을 앞둔 짧은 배돌림일 수 있어요. 반도체 지수와 메모리주가 함께 저점을 높이고 매도 거래가 줄어든다면 공포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다음 국내장의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선물로 넘어오는지가 삼성전자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AI 반도체가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과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더 사야 한다는 행동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녹화된 설명을 듣는 사이에도 엔비디아와 미국 선물은 달라질 수 있고 다음 국내장에서는 외국인이 선물만 사고 삼성전자 현물은 팔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산업 전망만 믿고 계좌 비중을 늘렸다가 실제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기대보다 매수가와 비중에 맞춰 행동을 나눠보겠습니다. 수익권에 계신 분은 최고점을 맞추려고 버티기보다 수익을 만들어준 돈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엔비디아가 반등하고 미국 반도체 지수도 함께 돌아선다면 일부 수익은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국내장에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현물 매도가 이어지고 프로그램까지 매도로 기울면 미국 호재만 믿고 전부 버틸 이유는 줄어들어요. 계좌에 플러스가 찍혔다가 다시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일부는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로 실적 이유를 지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을 전부 끝내는 게 아니라 판단할 여유를 남기는 겁니다.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은 엔비디아 실적이 본전까지 한 번에 데려다 줄 것처럼 기대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전은 내 계좌의 사정이고 시장은 그 가격을 모릅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커지고 외국인이 매물을 받아내는지부터 보세요. 내 매수가 근처에서 거래가 줄고 고점이 낮아진다면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비중을 가볍게 만들 기회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 뉴스보다 그 뉴스로 들어온 돈이 내 매수가 앞에 매물을 얼마나 받아내는지가 더 현실적인 답이 됩니다. 비중이 지나치게 큰 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과 계좌의 위험을 따로 놓으셔야 해요. AI 팩토리 투자가 계속되고 메모리 업황이 좋아도 한 종목이 계좌 대부분을 차지하면 작은 흔들림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밤새 미국 주가를 살피느라 잠을 못 자고 다음 장이 열리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물타기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면 전망보다 비중이 먼저 문제일 수 있어요. 반등할 때 얼마를 현금으로 돌릴지, 주요 구간을 이탈하면 무엇부터 줄일지를 미리 정해두세요. 회사가 좋아도 계좌가 버티지 못하면 긴 호황의 수혜를 끝까지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를 사용한 분은 엔비디아 실적을 복구 기회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맞춰도 발표 직후 큰 흔들림이 나오면 계좌가 먼저 버티지 못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저점이 안정되지 않았고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커진다면 추가 물타기보다 과한 비중을 줄여 현금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매도세가 둔화되고 거래대금이 살아나며 주요 구간을 되찾을 때 재진입을 생각하세요. 많이 내려왔다는 사실과 위험이 줄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구 욕심보다 다음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계좌를 남기는 편이 우선이에요. 현금 대기자와 아직 삼성전자를 사지 않은 분은 미국 반도체가 하루 반등했다고 서둘러 따라붙지 마세요. 놓친 상승은 손실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지나 미국 반도체의 매수가 남고 다음 국내장에서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며 삼성전자가 주요 구간을 되찾는 순서를 기다리시면 돼요. 한 번에 전부 넣기보다 장중 저점 안정, 거래대금 회복, 종가의 힘을 따라 자금을 나누는 겁니다. AI 산업을 좋게 보는 것과 가장 불안한 자리에서 추격하는 건 다른 선택이잖아요. 기회가 계속될 산업이라면 한 번의 체결을 놓쳤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내 이야기 같았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국 반도체가 흔들릴 때마다 겁이 나서 낮은 곳에서 팔았다가 다시 오르면 뒤늦게 따라붙었던 분, 엔비디아 실적은 좋다는데 삼성전자는 왜 힘을 못 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분, 외국인과 프로그램 숫자를 봐도 기다릴 때인지 비중을 줄일 때인지 판단하기 힘들었던 분들이에요.
본업 때문에 미국 시장과 국내 수급을 계속 지켜볼 수 없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AI 반도체가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 세운 판단을 어느 순간 다시 살펴야 하는지 빠르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실적과 AI 팩토리 투자가 삼성전자 수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기능도 어렵게 늘리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주요 구간을 돌파하거나 이탈했을 때,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방향이 장중에 달라졌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나 AI 인프라 발주처럼 종목 판단을 바꿀 뉴스가 나왔을 때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사고 팔라고 재촉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 변화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지, 추격을 멈출지, 비중부터 살필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을 나눈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현재 살펴볼 주요 구간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손실권은 어느 변화까지 기다릴지, 수익권은 어떤 신호부터 일부를 지킬지, 현금 대기자는 어떤 순서로 자금을 나눌지를 자신의 계좌에 맞춰보시면 돼요. 장중 변화와 엔비디아 실적 이후 대응까지 함께 받아보고 싶은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접수해주세요. 신청이 확인되면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대응 자료를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림이 수익을 보장하거나 매매를 대신 결정하지는 않지만 처음 생각만 붙잡고 물타기를 반복하거나 수급이 돌아왔는데 공포에 던지는 실수를 줄이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묶어볼게요. 미국 반도체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강한 매도를 맞았지만 AI 인프라 투자가 멈췄다는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하이오 8기가와트 AI 팩토리와 클로버리프 투자, 한국과 일본의 신규 AI 인프라 계획은 GPU와 메모리, 네트워크와 전력 수요가 더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만 큰 투자 계획이 실제 장비 발주와 매출로 이어지는지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성장과 다음 분기 전망으로 검증해야 해요. 그 결과가 미국 반도체 동반 반등과 국내 외국인 현물 및 프로그램 매수로 이어질 때 삼성전자도 다시 힘을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삼성전자 투주 여러분,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날에는 좋은 소식도 믿기 어렵고 나쁜 소식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립니다. 계좌를 열었다가 손실 숫자를 보고 바로 닫고 조금 뒤 다시 확인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한 번의 하락만으로 AI 시대가 끝난 것도 아니고 대규모 투자 발표만으로 삼성전자의 반등이 약속된 것도 아닙니다. 산업은 길게 보되 내 계좌는 들어오는 돈을 따라 차분히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공포의 크기보다 매도가 멈추는 순서를 살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에서 달라지는 소식을 조금 더 빠르게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